미국 채권 불신과 금융 질서의 균열. 미국 국채는 오랫동안 세계 금융시장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재정 적자 확대와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 실리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 채권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달러 패권도 흔들리며 국제 금융 질서 전체의 균열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달러보다 채권부터 5점 지킨 채권.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로 인한 혼란 이후 반등했지만 채권시장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25년 4월 2일 이후에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하며 기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약 4.37%로 끌어올려졌다. 장기 재무성 채권 수익률 상승은 단기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장기 채권 매도세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하지만 단기 채권 금리도 여전히 4%의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수익률 차이, 즉 월스트리트 용어로 경사형 비틀림 현상은 정책 위반자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차입 비용을 높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 재무성 국채 수익률은 연준이 설정한 단기 금리에 대한 기대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기업 투자 비용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은 장기 금리에 더 크게 의존한다. 최근 채권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은 이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주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몇 년간 물가와 금리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으로 예측이 빗나갈 위험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장기 국채 보유 리스크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이를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채권시장은 경제 전망과 정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보통 장기 금리가 높은 이유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가정하기 때문이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채권 매도세가 겹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그 역수인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 매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늘어나는 채권 공급이 가격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공화당은 수개월간 대규모 감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간 이번 법안으로 약 2.5조 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추산한다. 재정 적자의 확대는 곧 미국 달러와 위상 약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의무는 앞으로 미중 관세 정책의 전개, 재정 적자, 누적 속도와 규모, 달러 약세 수준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최근 OECD와 IMF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5년 1.6%에서 2026년 1.5%로 각각 전망했다. 대부분의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국채 수익률 하락이 제한적일 경우에 연준의 차입 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 부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의초로 이어진다. 실제로 프레디 맥에 따르면 6월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8%로 5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간 프리미엄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지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4월 세금 발표 이전부터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0년 팬데믹 이후에 고인플레이션이 재현된 2021년부터 본격화되었고 2023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또 한 차례 상승했다. 지난 2025년 4월 2일 본격적인 관세 부과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치가 현실화되자 시장 전반에서 매도세가 발생했고 국채 역시 영향을 받았다. 투자자들은 기간 프리미엄 상승 후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채권을 매도한 것이다.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정책을 완화하면서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기간 프리미엄은 여전히 0.8%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거시경제 전반이 장기간 불확실성 국면에 있으며 이는 주요 경제 지표로 입증될 때마다 시장이 움직일 명분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간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리셋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에 기간 프리미엄의 지속적 상승은 경제 전반에 관리 가능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지표에 따르면 기간 프리미엄은 1980년부터 1990년대 동안 현재보다 높았으며 이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의 기억이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984년 연평균 7.4%를 정점으로 3 내지 4%의 강세를 보였지만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통화 지정 정책을 설정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 재무부는 부채 발행 구조를 결정할 때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23년에는 차입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장기 부채 입찰 규모를 확대했으나 장기 수익률 급등으로 시장이 흔들리자 그 속도를 늦춘 바 있다. 대선 국면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장기 부채 발행 확대를 주장하는 정부를 비판했지만 최근에는 당분간 입찰 규모를 추가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내보냈다. 미국 채권 시장을 흔드는 요인. 미국 채권 시장을 흔드는 대표적 요인 중에 하나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감세 법안이다. 2017년 트럼프의 핵심 성과였던 세제 감면을 연구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를 2.5조 달러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25년 6월 2일 하원 의원의 1표 차로 한 표 차로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또 다른 요인은 2025년 5월 16일 단행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다. 강등 배경에는 막대한 재정 적자와 증가하는 이자 비용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채권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재정 적자가 구조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미국 채권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미 연준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 번에 1%포인트 금리를 내린다 해도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투자자는 없을 수 있다.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20%를 넘어서면 채권 이자율 급등이 다시 재정 적자 이자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어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 이를 두고 미국 자산 수요 감소와 매우 높은 적자를 고착시키는 재정 절차의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경직성이 자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릴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금값은 다시 온수당 1.5%가량 상승했다. 따라서 당분간 많은 변동성이 주식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금, 은, 암호화폐 자산 가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달러가 유로, 엔 등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금리 급등, 주가 하락, 달러 약세가 나타나며 이는 채권의 안전자산 지위를 위협했던 과거의 시장 동요를 연상시킨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보류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양측의 수년처럼 자주 말을 반복하는 태도는 미국과 대통령 자신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과 채권 시장의 불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계획을 중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 문제는 여전히 행정부의 핵심 관심사이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의회에서 부채 수치는 정말 무섭다. 위기가 터질 경우에 경제가 갑자기 멈춰버릴 수 있으며 이는 신용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뜻한다. 미국이 중국을 키웠다고 말하지만 세계 경제 또한 미국을 키워온 것이다. 그러나 커져가는 부채 부담은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미국의 부채 유지 비용을 끝없이 상승시킨다. 그 결과 향후 10년간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 추가로 1.8조 달러의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는 증액이 제시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미 의회가 정책 경로를 바꾸도록 유도할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지금 미국이 점진적이면서도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서 있으며 언제든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전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신흥국 함정에 빠질 위기.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급등하면서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마치 멈출 줄 모르는 흐름이라고까지 불린다. 이는 미 연방 부채 증가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다. 연준의 기준금리와 국채 수익률이 가장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잠재적인 위협이다. 미국 국채의 절반 즉 약 14조 달러 규모의 연방 부채가 곧 만기를 맞이하며 더 높은 금리로 재조달되어야 한다. 신흥국 투자자들은 이 상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수익률 상승, 이자 비용 증가, 부채 확대, 통화 완화 정책 의존이라는 전형적인 금리 악순환 때문이다. 이는 결국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그리고 채권 수익률 상승에 반복되는 신흥시장 함정이다. 지금 미국은 그 함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본도 2025년 9월 기준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 30년물은 3.23%로 사상 최고치, 20년물은 2.69%로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의 장기 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 기대라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GDP 대비 부채 규모 260%라는 현실 속에서 장기 금리가 더 오르면 일본 은행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 우려의 정도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미일 국채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면 일본 투자자들은 자금을 미국에서 빼내 본국으로 돌릴 수 있다. 과거 세계로 분산되었던 저축 자금이 이제는 일본 국채의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본국 회귀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미국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자금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면 미국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재상승, 또다시 악순환이 이어져 일본 경제에도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일본 자산에 대한 월별 자금 환율가 과거의 2~3배에 달하고 있다. 이제 일본 내 국채에서 3.1%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환 리스크도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본 투자자들은 자국 채권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이를 한 번 더 꺾어 해석하면 미국 달러와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흥시장 채권의 매력. 킹스우드 그룹의 IBOSS 최고 투자 책임자 크리스 메테카프는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신흥시장 채권 투자에 전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미국 국채가 이전보다 더 높은 초기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그 상승의 배경이 미국 달러와의 약세 기조 심화와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 때문에 따라서 차라리 안전한 자국 통화와 물가 지표에 연동된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 자산의 이탈하는 움직임은 전례가 없으며 지금으로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조차 어렵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혼합 접근 방식의 신흥시장 채권 운용에 선호될 수 있다. 물론 미국 국채는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 수단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성과 유동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 국채를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는 곧 신흥시장 국채가 고정수입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중국의 신용 등급 A1이며 미중 10년물 수익률 차이는 관세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채권을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든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고성장 국가는 현재의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미 채권 가격 하락의 진짜 원인. 미국 채권 시장의 불안,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얼마나 팔리느냐이다. 지난 2025년 2월 20일 미국은 중요한 신호를 경험했다.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요가 나타나며 작은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수익률 5.014%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 최근 1년의 입찰에서 형성된 약 4.6%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 5%를 넘었고 10년물 4.6%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이는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다. 만약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진다면 국채 금리는 15%를 향해 급등할 수가 있다. 현재의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이번 혼란이 근본 원인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성장 동력이 부족하면 국채 발행 조건은 악화되고 지정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세수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해답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달려있다. 일각에서는 국채 매도세의 책임을 공화당 의회로 돌리고 있다. 논의 중인 감세 법안이 향후 10년간 1.5조에서 3.3조 달러의 추가 적자를 초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우려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압력이다.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보다 재정의 정책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복지 개혁은 미진하고 세법에는 여전히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조항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지출 억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감세안 연장은 워싱턴에서 드물게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제안이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미국 자산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나 케인주의 좌파와 지출 확대 성향의 우파는 이 주장을 계속 물어붙일 것이다. 이미 우리는 2022년 영국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소규모 감세 패키지를 제안했을 때 시장은 금융정책 실수와 구조적 취약성 탓에 혼란에 빠졌고 연금펀드 중심의 작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감세안 때문이 아니라 기존 문제들의 누적 결과였다. 정치권과 언론은 자신들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 감세안의 책임을 전가했을 뿐이다. 비공화당이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예산에서 복지 지출 삭감을 추진한다면 허용해야 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 계획을 처리하고 세계시장 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영국은 여전히 고세율, 고지출, 고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글로벌 투자들이 공화당 예산을 싫어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 시간이 흐른 뒤에 고맙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며 트럼프는 믿고 있는 듯하다.